일반적인 회사들은 공사에 대한 중개업을 하고 있다. 시공사를 믿고 왔지만 실제적인 시공은 누가 하냐면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품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그 적은 금액 안에서 또 남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고 조금 더 자재를 아껴야 되고, 저희는 절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저희 회사의 4대 보험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이 현장 포장이에요. 만약에 하자가 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회사가 직접 다 해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간단한 개인소개와 함께 네. 27년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으로 시작하셨죠. 네네. 목조주택 전문 종합건설사로 성장하기까지 네.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이 건축을 전공했던 건축학도는 아니고요. 애초에 이제 그 정보 처리라든가 컴퓨터 쪽 강사 생활을 좀 했었고, 그리고 자동차 판금, 도장 뭐 이런 거를 좀 했다가 일이 잘 안 돼서 빈털터리가 이제 된 상황이 돼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돈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거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목수분들이 일당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수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목수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초보자는 대부분 전부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거절을 당했고, 그래도 열심히 이제 아파트나 상가 뭐 이런 데 이제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목조 건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관련된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을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데, 학원에도 저는 이제 오전반 오후반 두 개 다 수강해도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고, 다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50일 과정을 2달 동안 거기서 이제 잠 자고 하면서 오전반 오후반을 다 들었던 게 시작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고급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인터넷 수강을 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면서 저녁마다 계속 일했던 것들을 리뷰하고 일기 쓰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이 팀장이 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목조주택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였었는데 공사관리부 이제 수석소장으로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받고 이제 들어가서 잘못된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현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우리나라 목조주택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는 절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저희 회사의 4대 보험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이 현장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소장이죠. 예, 월급 소장이 뭐가 다르냐면 공사비를 아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하자가 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회사가 직접 다 해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한 소장이 한 현장만 맡아서 그냥 쭉 해라. 그 소장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할 동안, 그리고 어떻게 시공되는지 확인을 못하고 덮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나중에 하자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은 현장에 상주하고 현장을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의 이제 그 차별화된 거죠. 다른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을 따라 하려고 해봤자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제도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1현장 1소장 그리고 직영 건축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히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따라하기는 어렵다. 근데 목조주택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은 얘는 부식이 되거나 곰팡이 들거나 썩어요. 얘네가 어디서 새는지 알면 좋은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자꾸 꿉꿉한 냄새 나고 자꾸 좀 후덥지근하고 뭐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걸 또 누수 탐지한다고 뭐 찾고 그걸 까고 뭐 해가지고 해도 이미 지금 데미지를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차단하려면은 그냥 붕대기를 하나 쫙 놔둬서 그 삼거리 사거리 만들지 말고, 한 번에 얘는 세면대로 가는 애, 얘는 샤워기로 가는 애, 얘는 주방으로 가는 애, 얘는 어디로 가는 애를 한 번에 끊김없이 한 번에 직결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연결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뭐 이 수축 팽창에 의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목조주택에서는 직결 이중 배관이 필수적인 공법이다. 옥상 테라스 방식은 제가 많이 여기저기서 세미나도 하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도 잘 못 따라하는 이유가 있는 게 직영 건축이 아니면 잘 못 따라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건 아직도 못 따라하고 있는 공법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정말 쉬운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는 것들이 저는 참 한계다. 그 짓는 집에 대한 이 품질이 완전 다르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수증기하고 이 우리나라의 계절과 온도와 습도의 이동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여름이라고 해서 여기에 물이 안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이 맺혔잖아요. 예, 온도 차이가 나면 무조건 결로가 생겨요. 그래서 내부에 결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방법이 이중 방수. 그러니까 방수를 2번 하고요. 그 사이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공기를 통하게 해서 요 사이에서 생기는 이 결로가 열을 한 번 더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하나 만들어 주고 나니까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기더라.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회사는 목조호텔 회사 중에서 저희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집에 같이 생각할 때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 그래서 나무가 주는 이 탄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자동 습기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다, 정서적인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따뜻한 느낌이 있다 라는 것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목조호텔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초는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해가스들만 차단을 해주면 건강을 생각하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이제 라돈가스 차단막을 깔아준 거예요. 근데 라돈가스 차단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비닐이는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면 사는데 그 비닐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건 추가금 받지 않고 깔아드린 겁니다라고 자꾸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비스로 제가 깔아드리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알아들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나름대로 어쨌거나 실제로 라돈가스를 차단해 놓으니까 어쨌거나 더 좋은 거고. 저희 회사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최소한 저주하지 않고, 집을 이렇게 져놔가지고서 야 진짜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고 뭐 이렇게 저주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복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남들한테 좋게 기억되고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온 것 같습니다. 감성 주택